자, 이번 시간에는 책을 깊이 읽기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깊이 있단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이제 물을 예로 들어보면 쉬울 것 같아요. 만약에 물이 있으면은 이 물의 표면이 있고, 물 위가 있고, 물 아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래로 읽는 거, 이것을 우리는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위로는 깊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 이건 뭐예요? 깊이니까 우리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면 내면적 이런 말을 씁니다. 혹은 심층적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 심층수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 의미입니다. 뜻을. 예. 그것은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면적 혹은 심층적 의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뜻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깊이 읽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을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위에는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말로는 있잖아요. 깊이 읽게 쉬운데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어렵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면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전적 의미라고 해요. 사전적.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사전적 의미라고 해요. 이거 좀 복잡해지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은 어떤 함축적 의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함축적 의미. 문학에서는 이제 함축적 의미란 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 비문학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함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다루기는 더 깊이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하면은 이런 사전적인 뜻을 벗어나서 그 사전에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중학교나 고등학교쯤 되면은 그것은 이제 좀 깊이 다룰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여기에는 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보면은 주장이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장이나 설명하는 거. 야, 이게 여기에 다음에 무엇인지죠. 무엇인지.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 거예요. 주장하고 설명하는 것이지 무엇인지. 이건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 정도가 좋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제에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제와 주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데 요것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재료에 대한 개념이에요. 재료. 요거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은 내용을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제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죠.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제목이죠. 그러니까 제목은 보통 일반적으로 화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목은 약간 재료적 측면이 강한데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화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제를 이용해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다, 주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보통 많은 글들은 화제, 주제와 상관없이 그냥 그 흥미를 목적으로, 그렇죠? 흥미를 목적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내용과 아주 관련성이 많긴 하지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며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면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목적을 파악하라 이런 뜻이에요. 목적을 생각하며 생각해 보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이제 목적은 결과적인 내용인데 무언가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현이란 말 이제 여러분 한번 사전의 뜻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목적하고 의도가 뭐가 다르지? 이걸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목적과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남의 말을 들어서 암기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얄팍한 표면적인 내용만 파악하게 되는 그런 독해 혹은 독서가 됩니다. 공부가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좀 깊이 있는 열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내용을 찾으며 읽기. 여러분 이제 중심 내용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찾을 수도 있지만 파악한다고 볼 수 있어요. 파악한다. 여러분 찾는 거하고 파악은 달라요. 찾는 거는 그대로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처럼. 그렇죠?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파악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파악하는 것은 의미의 구조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헤쳐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 내용을 찾는단 말은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글 전체, 책 전체나, 책 전체라 이제 글 전체죠. 책 전체에서 중심 내용이 뭔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하면은, 추리하는 겁니다. 추리. 요거는 추리에 속해요. 추리. 근데 요거는 추리적인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 영역이에요. 있는 그대로죠. 추리하고 사실은 다르죠. 여러분 추리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냐요? 있는 것을 그 속에서 그대로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가 어디까지 왔나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은 이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읽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생각해 보기. 이거는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하기. 점검하며 읽기. 여러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메타인지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이거는 남의 생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서 파악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남의 생각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것을 핵심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읽은 것이 제대로 읽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냐 하면은
질문하며 읽기예요. 질문하며 읽기.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생각을 넓히는 거죠. 질문하며 읽기라는 것은 이제 크게 뒤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것은 미리 하는 작업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다시 읽기입니다. 다시 읽기. 그죠? 그래서 책을 읽은 다음에 궁금한 점이니까 이거는 그 책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화시키는 거죠. 심화 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내용에서 더 나아가서 작가가 말하지 않은 것을 더 알고 싶어 하거나 혹은 작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한번 질문해서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좀 굉장히 깊은 단계죠. 예.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굉장히 복잡하죠. 추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이거는 비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사고의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글쓴이죠. 이걸 뭐 하나 하면은 비교 대조하는 거죠. 네.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왜 같은지 왜 다른지 이건 이제 다르면 뭐예요? 이거 비판하는 거죠. 네, 이건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주로 공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공부는 주로 이쪽에 와 있어요. 이쪽에. 이것도 명쾌하지 않아요. 문제는 명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있는 내용을 핵심 정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앞으로 공부는 어떤 거예요? 앞으로 공부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느냐? 여기서 나왔지 않지만 이제 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나와있지 않지만 새로운 생각,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궁극적 목적이에요. 물론 더 궁극적 목적은 우리 삶을 책을 독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16쪽입니다. 16쪽. 예. 16쪽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